오징어 게임 시즌3가 6편 중에 2편 동안 성기훈이 한 일은 6편 중에 1편 동안 한 일은 답답했죠. 근데 드디어 이 새끼도 레벨업이 된 거야. 친구 죽은 것 때문에 멘탈도 세졌겠다. 강한을 죽여서 사람도 죽여봤겠다. 이 새끼 이제 드디어 뭔가 하겠구나. 유리야. 네? 다리 좀 보자. 네? 이거 영 좋지 않구만. 아이를 다오. 아이를요? Believe me. 예? 애기를 줬어. 줄넘기를 넘어가는데 빨리 갔나? 빨리 야이씨. 근데 아마 다 스포 당하셨을 거고, 그래서 오늘 저도 그 흑자 명화가 아니에요. 오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 흑자 명화였으면 스포일러 충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예민했을 텐데, 오늘은 흑자 명화가 아닙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한 리뷰입니다. 리딸이라고 하죠. 리딸 방송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간도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왔다면 했을 거예요. 흑자 명화를 처음부터 보면서 뭐 시즌 1부터 볼 수는 없겠지만 시즌 1 내용을 좀 요약한 다음에 시즌 2는 좀 빠르게 얘기한 다음에 시즌 3는 이제 1편부터 딱 6편 보면서 각 잡고 했을 텐데,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흑자 명화를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한테도 피드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조회수가 높아. 그래서 이걸 안 빨아먹을 수는 없어. 저는 조회수에 솔직한 편입니다. 뭐 조회수를 위해서 제 뭐 신념이나 뭐 제 자존심 같은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조회수 안 빨 수는 없어요. 빨아야지. 하지만 정식으로 하기에는 좀 아쉽다. 그래서 간식 정도로 하겠다 요겁니다. 하여간 빠는 건 잘해. 자, 주인공 성기훈, 조유리, 양동근, 임시완, 할배, 전재준, 강하늘 빼먹을 뻔했네. 자, 오늘 리뷰는 욕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감안하고 들으시고 욕설 같은 게 듣기 싫으면은 오늘은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일단 성기훈, 이정재죠. 이 새끼 아주 새끼예요. 이 새끼 때문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씨발놈이. 시즌 2 때도, 그러니까 시즌 1 때도 사실 답답했어. 그러니까 이 새끼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얻어야 돼. 그러니까 PC의 결정체, 페미니즘의 궁극 같은 새끼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긴 싫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그로 끌고 싶진 않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만 평화롭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힘은 없지만 전쟁은 싫지만 이런 새끼예요. 솔직히 말해서 벌레 같은 놈입니다. 예. 그냥 개씹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년이 뭘 할 거면 능력이 있든가, 아니 뭐 씨발 뭐 만치가 좋든지 대가리가 좋든지 정치질이 좋든지 아니면 통수를 잘 치든지 뭐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새끼가 씨발 모든 걸 원해. I want you everything 하는 씨발 그 미국 그 뚱뚱한 여자 막 그런 애들 보는 것 같아. 아니 개병신 새끼야 저거 진짜. 자, 봐봐요. 제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 시즌 1은 정말 재밌게 봤지만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시즌 2는 사실 막 보면서 중간에 핸드폰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놓쳤어. 그래서 제가 시즌 2를 3분 리뷰를 30분짜리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한테 혼이 많이 났어요. 제가 그때 혼이 왜 났냐면 성기훈하고 형사하고 이 씨발 뭐 더맨더머 형제인지를 모르겠다. 성기훈은 씨발 450억 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배를 한 20척 30척 빌려가지고 바다를 그냥 뒤지면은 찾을 수 있을 텐데, 돈 없는 형사 새끼가 바다를 뒤지고 그 육지에서 경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사를 하면 형사가 좀 쉬울 텐데, 형사가 아닌 민간인 성기훈 새끼가 지하철역을 뒤지고 다녀가지고 이 새끼들 씨발 더맨더머 커플이다. 내가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시즌2에서 성기훈은 섬인지 알 수가 없었고, 형사는 이제 섬에서 이제 그 잠수도 하고 총 맞고 바다로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섬인 걸 알아서 그 짓거리를 했던 거죠. 그땐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썸미마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건 사실이에요. 일단 되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용으로 들어가지 말고 근본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즌 1에서 성기훈은 그때도 쓰레기였습니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몸이 썩어 들어가는 어머니가 병원비로 이제 모아놓으신 돈을 훔쳐들고 경마장으로 향한 개씹 쓰레기 새끼죠. 그런
새끼가 자기 같은 새끼들 456명 모아서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정의로운 척 하는 게 굉장히 역겨웠고 무능력하면서 모든 걸 이루고 싶은 꿈만 가득한 이 무슨 디즈니 동화 같은 이 새끼 때문에 그 2등 했던 서울대 출신 그 아저씨가 기훈이야! 막 능력도 없으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지 막 이러면서 막 극딜을 했잖아. 그 말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쓰레기야. 어찌됐든 운이든 뭐든 이 새끼가 시즌 1을 우승했어요. 456억을 땄어. 돈이 막 사람 키만큼 쌓여있더만 5만원짜리인데도.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자기 아내하고 전처죠. 전처하고 자기 딸이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제 딸내미 만나러 비행장에 가. 근데 거기서 전화 받고 긁혀가지고 너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 뭐 이렇게 긁혀가지고 이 새끼가 갑자기 아니 미국 간다니까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것 자체가 이 새끼 경계선이긴 해. 미국 가야지 이러면서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잖아. 경계선이야 이 새끼. 뭔 상관이야 그게. 왜 염색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아무튼 긁혀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돈을 이용해서 오징어 게임을 멈추고 싶은 거야. 성기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즌2부터 3까지 오징어 게임을 멈추는 거야. 오징어 게임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기훈이 택했던 방식은 그겁니다. 456억을 이용해서 동네 조폭들 이용해서 그 지하철역을 뒤지고 다녀. 그 딱지치기 하던 공유 찾으려고. 맞죠? 돈을 상당히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새끼가 한 거 뭐야? 총 사기. 총 사가지고 모텔 건물 하나 산 다음에 거기 개조해서 총 쏘는 연습하고 있어. 전 여기서부터 이 새끼가 존나 경계선 혹은 그 이하 지능 장애가 있다고 좀 느낀 게 뭐냐면 자 오징어 게임에 이 새끼가 다시 참가할 생각인 거잖아. 오징어 게임 할 때 총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징어 게임 할 때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부활도짝. 근데 오징어 게임에 다시 참가하려는 새끼가 총 쏘는 연습을 하고 있어. 이 새끼는 경계선도 안 돼. 이건 지능 장애야 이거는. 이 새끼가 공유 찾아다니는 게 한 1, 2년 돼요.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야. 그러면 씨발 복싱 배우고 주짓주 배우고 그 뭐냐 PT 과외처럼 민속놀이 과외 받고 아니 저기 뭐냐 그 사극 같은 데 찍는 데 있잖아. 거기 그 민속놀이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 그 뭐냐 외줄 타기 이런 거 씨발 PT를 받고 격투기 연습하고 씨발 통수 칠 때 해야 되니까 연기 연습도 해야 돼. 최민식한테 씨발 돈 줘가지고 1대1 PT 연기 연습 받고 그래서 뭐 스파이 게임 같은 거 뭐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너 마피아지 이러면 전 진짜 아닙니다. 이 새끼는 아니네. 연기가 이게 나올 수가 없어. 나지롱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 근데 이 새끼는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딸내미를 만나러 가는 대신 그 돈으로 정의 구현을 하고 싶은 새끼잖아. 근데 이 새끼가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들인 공은 전부 돈 쓰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새끼들이 사실은 돈에 미친 새끼들인 것처럼 이 새끼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얘가 하는 모든 노력은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돈 없이 할 수 있는 민속놀이 열심히 하기 뭐 구구단이나 암상 같은 거 공부하기 격투기 배우기 주짓주 배우기 MMA 배우기 매달려서 저기 클라이밍 같은 거 배워놓기 뭐 턱걸이 같은 거 시킬 수도 있잖아. 실제로 매달리는 뭐 그런 게 있었죠 게임에. 그런 진짜 자기가 몸이 힘들게 무언가를 트레이닝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고 돈으로 모텔 사고 돈으로 총 사고 돈으로 조폭 사서 걔들한테 수색시키고 돈이 안 중요하다면서 이 새끼가 하는 짓은 전부 돈 쓰는 일밖에 없어. 이 새끼가 미친 새끼야 이거 진짜. 지금 전재준 얘기가 나와요. 아니 나는 감독이 시즌2에서 전재준 저격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시즌2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2명 있잖아. 그 사람도 있잖아. 저기 뭐야 저격녀라고 할게요. 저격녀 있잖아. 저격녀는 사진으로 스포일러를 했어요. 그 전재준은 오징어 게임을 좀 리메이크한 무흐한 어떤 작품의 표지를 인스타에 올렸었죠.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당연히 스포가 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재준이 씨발 야동 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동 표지를 본 거죠. 야동을 본지도 몰라 사실 우리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별 잘못도 아니잖아. 얘가 오히려 더 잘못한 거야. 얘는 스포를 했어.
근데 이 감독은 이 저격녀한테는 별말도 없더니 전재준을 저격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공식 인터뷰에서. 그래서 전재준이 원래 오징어 게임 2로 이제 떡상을 해가지고 어디 드라마 주인공으로 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도 하차를 했죠. 그리고 내용에서 봤을 때도 우리한테 사이다를 준 거는 전재준 정도입니다. 일단 시즌 2, 3 둘 다 합쳐가지고 전재준하고 성기훈은 약간 지향점이 비슷해요. 서윗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남의 걸 빼앗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럼 여기를 왜 왔냐고 씨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것까지 이해를 못할 수는 있다고 쳐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씨발 인생 다 망해가는 새끼를 데려다가 우리가 회생을 시켜줄게. 근데 우리는 뭔가 좀 불법적이야. 너네한테 우리가 뭐 하는지 알려줄 수 없고 그냥 일단 따라와야 됨. 잠잤다가 일어나면 어딘가로 도착해 있을 거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법적인 거다. 이거 뭔가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위법이다. 느껴지잖아. 그러면 오징어 게임 안에서 진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뒤질 생각까지는 못 하더라도 나쁜 짓 하러 온 건 솔직히 알잖아, 자기들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착한 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사실. 적어도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착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게 맞긴 해요. 전재준은 착한 척을 하는 게 그나마 덜 꼴배기 싫었던 게 뭐냐면 능력이 있어. 얘가 이제 트랜스젠더예요. 어디까지 개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얼굴은 씨발 상남자긴 해. 머리는 길렀어. 근데 자기가 여자래. 요즘 세상에 어떻게 믿어줘야지. 현주야 해줘야지. 뭐 해줄게. 처음엔 약간 저도 약간 꼴받긴 했어. 이 새끼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아. 얘보다 목소리 더 낮은 사람이 없어. 이병헌보다 더 저음이야 얘는. 근데 이런 새끼가 머리 좀 기른 다음에 여자래. 씨발 그럼 나도 여자냐? 나는 씨발 머리도 길고 목소리도 얘보다 높고 남성 호르몬도 떡락했는데 나도 여자야 그러면? 근데 조금 괜찮았어. 왜? 능력이 있잖아. 하지마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 봐라. 야 너 남자야 여자야? 뿌띠뿌띠 하네. 타타타 팍팍 막 이게 되잖아. 특수부대 출신이란 말이야. UDT란 말이야. 특전사란 말이야. 얘는 총도 잘 쏘고 격투기도 잘해. 그리고 머리도 좋아. 상황 판단도 좋아. 그래서 얘가 정의로운 짓 하는 거는 그나마 좀 고구마가 덜 막혀요. 문제는 이 새끼야. 이 새끼 할 줄 아는 거. 밖에 있을 때는 오징어 게임으로 딴 돈 쓰기. 원툴. 오징어 게임을 혐오하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딴 돈으로 오징어 게임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약간 패미 같은 거예요. 남자들이 돈을 잘 버는 건 싫지만 내 남편은 돈을 잘 벌어야 하고 나는 내 남편 돈으로 넉넉하게 지출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내 남편은 또 용돈 받아야 하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성기훈 이 새끼는 오징어 게임을 극혐하지만 오징어 게임으로 받은 돈을 매우 맛있게 잘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새끼. 오징어 게임 밖에서는 돈이라도 있었지. 오징어 게임 안에서는 돈이 없잖아. 이 새끼가 할 줄 아는 거 스포일러, 스포꾼 그냥.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거 원툴. 씨발 어쩌라고. 해봐도 니 못하는데. 해보면 뭐하냐고.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병신이 시즌2 때부터 너무 개병신인 게 뭐냐면 이 새끼 목적은 오징어 게임 안에 들어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 무궁화꽃에서 이미 한 반 죽고 시작하잖아 원래. 얘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으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줬잖아. 그리고 자꾸 소리치고 인병지랄을 했잖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얘 말을 믿어서 최종 라운드 근처까지 막 한 400명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체 패싸움이 일어나겠지. 주최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종 라운드에서 준결승에서 한 10명 정도 해야 되고 결승에서 한 대여섯 명 하게 게임이 세팅이 돼 있는데 준결승인데 사람이 400명이야. 이러면 주최 측이 X신도 아니고 잠자는 곳에서 자 지금부터 서로가 서로를 죽여라 이러면서 칼 한 100개 정도 던져줄 거 아니야. 머릿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럼 성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시즌 1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배가 이러다가 다 죽어 해가지고 막 좀 멈추고 했잖아. 그러니까 성기훈이 준비한 것들이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시즌2에서 총싸움을 그래서 넣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갑자기 왜 총싸움을 해 이랬잖아 시즌2에서. 그러니까 총싸움을 넣은 것 같아. 성기훈이 잘하는 거 하나만 넣어주자. 하나는 넣어줘야지.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일단 오징어 게임 명장입니다. 왜? 교훈을 주니까. 자, 교훈이 많아요. 일단 악인보다 나대는 병신이 더 같다.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평생 패배하던 새끼가 하나 꽂혀서 절대 질 수 없다고 나대는 꼴이 같다. 오징어 게임 같은 초극한의 상황을 겪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 교훈이 많아요 이거. 능력보다 운이 존나 중요하다. 영표형님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번 시즌3 저출산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건 이제 보신 분들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6번으로 넣을게요 제가. 그리고 신념을 지키는 삶이 너무 힘들다면 그 신념이 틀린 건 아닐지 생각해보자. 일단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승기훈이가 오징어 게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겠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징어 게임 그랜드슬램,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저기 뭐냐 마마인가? 그거 7년 연속으로 뭐 대상인가 뭐 골든 뭐 그걸 받았더만 어마무시하더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골든 디스크를 해버려야 돼. 두 번째 게임에 나가요. 난 게임을 해봤어요. 이 X 떨지 말고 또 우승해. 자산이 900억이야. 시즌 3를 해. 또 나가 씨발. 또 나가서 또 우승해.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랄 떨지 말고 또 우승해. 재산이 1300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VIP들이 야 씨발 존나 재미없는데? 어차피 저 새끼 우승하는 거 아니야? 어우성 아니야? 어차피 우승은 성기훈 아니야? 존나 재미없네. 이러면 오징어 게임 없어져요. 성기훈이 3연속만 우승하면 오징어 게임 없어져요. 재미가 X 없으니까. 참가 안 시키겠지 그 전에. 그럼 두 번째는 뭐 참가시키고 싶어서 참가했어요? 예, 지가 그냥 어거지로 들어오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뭐 3연속 우승까지는 안 된다면 존나 노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게임을. 뭔지 알지? 노잼으로. 이번 시즌3 스포일러 존나 많습니다. 시즌3에서 성기훈이 멘탈이 좀 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정신을 차려서 이제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병헌은 이병헌 얘기를 안 했네.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좀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것도 좀 그래. 여러분 공유도 시즌2에서 이거 하나만 인정해. 넌 개씹 쓰레기 새끼인 거 빵 땡겼잖아. 그러니까 내 신념이 틀렸다는 게 삐지는 것보다 더 싫은 건 거 아니야 공유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병헌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기훈한테 몰래 칼을 줘요. 성기훈한테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 그러면 다음 경기가 일어날 수가 없고 애기도 살릴 수 있어. 왜냐면 이병헌이 옛날에 이 게임에 참가했을 때 얘는 했어요 그걸. 칼로 자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 준결승 정도에서.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한 거야. 그때 자신이 매우 비겁하다고 여태까지 긁혀있나봐. 그래서 성기훈도 똑같은 선택을 하면 다 이런 거네? 괜찮은 거였잖아 라고 치유를 받나봐. 이것 자체가 정신 같아 씨발 스토리가. 뭐 씨발 애새끼들 뭐 만화 만드냐? 야 나 혼자만 레벨업에도 이런 건 안 나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에도 이런 건 안 나와. 아니 씨발 알아서 그냥 쳐 살아. 연병 씨발 뭐 신념이든 개똥 철학이든 연병이든 혼자 알아서 지키고 누가 씨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막 체게바라라든지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극한에 몰린 사람들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기도 해요.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그러는 새끼들 특이 뭐냐면 긁혀있는 것 때문에 그래. 공유 같은 새끼도 물론 연기 기깔나게 하긴 했어. 시즌2에서 꽃은 공유씨입니다. 근데 공유도 결국에는 성기훈 씨발로마 너도 쓰레기라는 걸 인정해 하면서 땡긴 거 아니야. 누가 그런 걸로 목숨을 걸어 씨발. 이병헌도 마찬가지로 VIP들이 저기 다 게임 보고 있고 이러는데 몰래 성기훈한테 칼 주면서 야 다 찔러. 네가 나와 같은 선택을 하면 내 PTSD는 치료되는 거야. 아이 긁힌다 씨발. 누가 이렇게 살아 씨발. 아 진짜 무슨 나라를 지킨다든지 뭐 내 종교가 없어지려고 하는데 종교 탄압을 이겨낸다든지 뭐 아니면 뭐 내가 트랜스젠더인데 뭐 그런 걸 막 억압을 하는 사회라든지 이러면 내가 그 신념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겠는데 그 좀 긁혀있다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게 말이 되냐고. 공유가 연기를 존나 잘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난 이해가 되는데 너도 땡겨 이 새끼야. 그러면 방구석에서 억자일수 유튜브 보면서 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이 새끼야. 훨씬 대단하게 살아야지. 네가 그게 이해되기에는 너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형 일론이랑 트럼프 봐. 이상한 거에 잘 긁히잖아. 그래서 그 둘이 죽었나?
그래서 트럼프가 긁혀서 나 대통령 안 합류 이런 거 내려왔나? 하야 했나? 일론 머스크가 아 저 그럼 CEO 물러날게요 했나? 궁뎅이 잘 붙이고 있지. 그래 긁히면 그냥 SNS 쓰면 되는 거야. 내가 만약 공유였어. 이거 러시안 룰렛을 했는데 이번이 6번째야. 100%잖아. 고졸인 나도 알아. 그래서 앞에서 성기훈이 긁었어. 성기훈이 50% 확률로 죽어. 러시안 룰렛인데 지금 5회차야. 공유가 긁었어. 자 여기서 포기하고 네가 병신인 거 인정해. 그러면은 너 이거 안 땡겨도 되고 내가 마스터 전번 줄게. 이렇게 했어. 근데 성기훈이 땡겼어. 그리고 총을 주면서 자 생각이 복잡해지지요. 그걸 대가리에 안 땡기고 그냥 네가 병신인 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했어. 나였으면 죄송합니다. 저 병신이었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 SNS 킨 다음에 도박을 하는 사람은 진새들이다. 도박에 빠진 새끼는 도저히 구제불능하다. 나는 도박에 빠진 정상인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성기훈 저격하고 살면 돼. 처럼 거기서 이거 왜 땡기냐고. 그러니까 나르기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나르기가 좀 있어서 집에 가서 정신승리하면 돼. 그리고 친구 불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야 너라면 땡기냐? 뭐 절친이면 야 안 땡기지. 야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땡겼다고 내가 내 신념 어기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 맞지? 아 술이 쓰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제가 왜 땡겨야 되죠? 그리고 뭐 골든 디스크까지는 좀 에바긴 하지만 어쨌든 456억이 있는 사람 치고는 매우 답답한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럼 저였으면은 어떻게 했을 거냐면 사실 온 거지들을 먹여 살린다. 그리고 GPS 장착. 최소한 이건 하겠죠. 자, 456억이 있으면요. 서울에 있는 모든 거지에 식사, 잠자리까지 제공하면 안 되죠. 거지인 상태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식사 제공을 계속하면서 거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춘삼이 되는 거죠. 김춘삼이라고 우리나라 그 거지 왕이 있거든요. 요즘 분들은 모를 거예요. 거지왕 김춘삼. 성춘삼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뭐 서울역에 있는 거지들의 왕이 되는 거야. 맨날 밥을 사줘. 그래서 그들의 왕이 돼. 걔들 몸에다가 GPS를 심어. 그리고 이제 조폭 들 말고 코딩하는 애들 데려다가 그 GPS 계속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야. 그 범죄자 새끼들 발지찬 새끼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은 어차피 인생 박은 애들만 거기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거지들 중에서 상당수가 거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GPS를 이용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 섬까지 GPS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새끼는 공유만 계속 찾고 있는 거야. 공유. 진짜 개방을 만드는 거지. 이게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다 보면요. 오징어 게임을 안 쫓게 돼요. 거지들이 날 따르고 굶어 죽는 거지가 없어지고 거지들이 행복해지고 이런 삶에 빠져들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요. 그리고 책도 쓰는 거죠. 거지들의 왕이 되기까지. 이런 느낌으로. 서서히 이제 현실에 녹아드는 거고 어쩌면 더 거시적으로 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시즌2 때도 얘기했던 건데 456억으로 가난한 분들을 위한 어떤 모금 기구라든지 무슨 센터 같은 걸 만들면 돼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야 하는 MB 가진 자식들은 굉장히 불행하겠죠. 성기훈의 엄마가 불행했고 성기훈의 아내와 딸이 불행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금, 모금,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를 줄이는 게 거시적으로 더 올바른 일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죠. 근데 이 경계선 새끼는 당장 눈앞에 있는 죽음에만 몰두해 있어요. 항상 눈앞에 있는 일만 몰두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교훈 중에 쓴 거 전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롤 같은 거 할 때 싸움 붙었을 때 나는 지고는 못 살아 이런 새끼 있어요. 운전할 때 시비 붙으면 난 지고는 못 살아 이런 새끼 있어요. 그런 새끼 인생 보잖아요. 매일매일 패배하는 삶이에요. 인생 내내 패배했던 새끼예요. 학교에서 공부로 매일매일 패배했고 학생 때부터 자기가 세운 목표 이루지 못하는 패배 매일 했던 새끼고 남보기에 자랑스러운 직장 있는 새끼 아니고 자랑스러운 연봉 버는 새끼 아니고 누가 봐도 예쁜 여자친구 사귄
새끼 아니고 가정 예쁘게 잘 꾸며서 존경 만든 아빠 새끼도 아니에요. 루저 새끼야. 근데 이 새끼들이 뭐 하나에 꽂혔을 때 이거만큼은 절대로 질 수 없다면서 온 인생을 걸어서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해가지고 씨발 징역 살고 롤에서 패드립 치다가 벌금 물고 병이 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이래요. 그리고 이 새끼들의 문제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떤 피해를 입고 내가 어떤 일이 되게 잘못됐어, 엎어졌어.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네가 선택했던 수천 수만 가지의 선택들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한 거지. 진짜로 사기당하고 통수치고 이런 일이 아닌 이상. 근데 보통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죠. 성기훈이 그 엑기스 같은 새끼예요. 내가 싫어하는 이런 성향의 엑기스 그 자체. 이거를 의인화 시켜놓은 애인데 이 새끼는 도박 중독자 새끼예요. 엄마 병원비로 경마한 개쓰레기 새끼예요.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는 정신이고 이혼당한 새끼고 딸도 아빠를 찾지 않는 쓰레기 새끼예요. 근데 이런 새끼가 오징어 게임을 없애야만 한다는 그 사실에 꽂혀가지고 거기에다가 온 인생을 던지고 있고 지 인생만 던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인생까지 던져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새끼예요. 근데 이 새끼가 만약에 456억을 받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다가 돈을 쓰고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을 잘 건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 따뜻함을 나누었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예요. 근데 오로지 오징어 게임에만 꽂혀있는 병신새끼예요 이거. 그래서 나는 역으로 생각해요. 이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 에반게리온 같은 애니도 제가 잘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간단하게 TV판만 보자면 씹덕들아 집구석에서 나와 맞서 싸워. 야 그 아스카하고 저기 누구냐 나미밖에 생각이 안 나. 레이. 아스카하고 레이 같은 그런 미소녀들도 에바에 타. 거기 타가지고 씨발 싸우고 막 팔다리 뜯기고 연병을 한다. 근데 씨발로마 너는 집구석에서 내가 왜 그걸 타야 되는데 이 싫어.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이런 주인공을 넣어가지고 신지를 정신새끼를 넣어가지고 사실은 일본 청소년들한테 혹은 오타쿠들한테 집 밖으로 나와서 맞서 싸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막상 그걸 본 새끼들은 레이 짱 피규어 사가지고 아스카 짱 이지랄 하고 자빠진 거야.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와 엇나간 해석이 된 거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야. 성기훈 같은 개 바람 새끼를 넣은 거지. 오징어 게임 그 감독님이 옛날에 사실 커리어가 꽤 괜찮은 분인데 한때 이제 서울대 출신으로서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자기는 굉장히 개털이어서 만화방에서 만화나 보다가 이거를 만드셨다고 했잖아.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자신의 페르소나인 것 같아요. 성기훈이 나는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시나리오를 쓰신 것 같아. 그래서 투사를 하신 것 같아 성기훈한테.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성기훈한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나도 저런 면이 있다. 나도 정신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데 막상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은 성기훈 병신이노 왜 그런 선택하노 도시락 먹었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감독을 욕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독님이 지금 답답한 상태야. 감독님 지금 답답해 죽어. 근데 이걸 다 설명하자니 짜쳐. 알아먹을 새끼만 알아먹어라 이거야. 그래서 시즌 1을 만들었어. 오케이. 내 메시지가 좀 전달력이 부족하군. 시즌 2에서 성기훈을 더 정신으로 만들었어. 그런데도 안 메꿔. 시즌 3에서는 씨발 내가 역대 최고 쓰레기를 만들어주마 이러면서 성기훈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시즌 3를 보고도 너네가 이해를 못해. 이러면 씨발 감독도 쥐지엄. 쥐지 쳤어. 우리가 못 알아들은 거 아닐까? 3 안 봤는데 2보다 심하다고? 절대 안 봄. 자 3이 굉장히 힘든 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6편 중에 2편 동안 성기훈이 한 일은 6편 중에 1편 동안 한 일은 보신 분들은 알 거야. 6시간 중에 2시간은 나는 정신이다. 나는 개쓰레기 정신 새끼다. 나 같은 새끼는 살 자격이 없다. 그리고 6시간 동안 1시간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야. 전부 네 때문이야. 너는 용서 못해. 너만큼은 용서 못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자, 이제 내용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시즌2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성기훈은 원래 뒤져야 돼요. 거기서 쿠데타 하다가 실패했잖아. 죽여야 하는데 이병헌이 착해 빠져가지고 성기훈 친구만 죽였어. 그리고 성기훈은 개머리판으로 대가리 쳐가지고 원래 자리에다가 데려다 놨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복귀했던 막 그런 친구들, 탄창 가지러 왔던 그런 친구들은 살아남았고, 그 총싸움을 하던 곳에 있던 사람 중에서는 성기훈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죠.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저 새끼만 살려주는 거지? 다 죽였는데? 나간 사람 다 죽었는데 뭐지? 이상하죠? 성기훈은 자기 친구가 죽은 그 충격 때문에 넋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갑을 채워가지고 침대에다 묶어놨습니다. 자꾸 이제 막 지랄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기훈이 초반에 나도 죽여 막 이렇게 막 병을 해가지고, 근데 또 이병헌 친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마스터가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못 죽이잖아. 그래서 침대에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게임을, 첫 번째 게임이겠네요. 첫 번째 게임을 하는 동안에 성규는 그냥 계속 넋이 나가 있어. 이게 이 상태예요, 그냥. 뭐 이런 상태예요. 두 번째 게임을 할 때 이제 강하늘이 탄창을 가져왔으면은 쿠데타가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나봐. 병신 같은 소리죠. 어떤 느낌이냐면 롤을 하는데 탑 정글 미드 원딜까지 다 병신이에요. 근데 서포트한테 이 새끼가 이니시만 잘 걸었어도 강하늘이 총싸움을 해야 되는데 해병대 출신이라고 거짓말 쳤는데 이 새끼 면제야. 정병 면제야. 정신공익이야. 그래서 못해. 싸움을 못해. 정확하게는 이제 군대 갔다가 PTSD 온 건데 그냥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잘 나가는 척 했는데 병신이야. 그래서 얘가 싸움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저는 그럼 탄창 가지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똑같습니다. 탄창을 얘가 안 갖고 와.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쿠데타가 실패하긴 해요. 근데 탑정글 원딜 미드 다 병신인데 서포트한테 네가 이니시만 제대로 걸었어도 이런 거랑 똑같아. 강하늘이 탄창 가져오면 뭐가 바뀌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강하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서 계속 강하늘을 째려봅니다. 저 씨발놈, 저 새끼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이 죽였는데 저 새끼는 고구마가 입으로 넘어가? 잠이 와? 하품을 해? 극 분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골목 게임이 시작됐는데, 골목 게임은 사람을 반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랜덤으로 반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다녀요. 한 명만 죽이면 통과야. 나머지 반은 도망 다녀야 돼. 제한 시간 내에 살아남거나 탈출구로 탈출하면 성공이에요. 이런 게임을 하는데 당연하지만 성기훈은 강하늘만 죽이려고 계속 뛰어다닙니다. 개꿀잠 자는 거 좀 얄밉긴 했어. 대바대 같은 거 찍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술래잡기에는 뭐 다양한 바람들이 있었지만 일단 성기훈이 바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술래잡기 게임 자체 재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술래잡기 게임은 되게 재밌게 봤고, 전반적으로 시즌3 게임들은 다 재밌었어요. 연출도 좋았고. 물론 이제 그 스토리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던 거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스토리 일단 봅시다. 성기훈이 강하늘만 쫓아다니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죠. 원래 그런 새끼니까는 기대치가 없어 그 새끼. 원래 그래. 근데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게 뭐야? 자, 봐봐. 양동근하고 양동근 엄마가 거기 들어있어. 엄마는 완전히 할머니죠. 근데 정말 야속하게도 양동근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 편에 속해 있고 할머니는 살아남아야 하는 편에 속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재준이 너무 착해서 임신한 조유리하고 양동근이 엄마하고 이 두 명을 케어하게 된 거야. 전재준이가. 이렇게 셋이 다니는 거야. 실제로 공격도 당하는데 전재준이 싸움을 존나 잘해가지고 얼추 살아남아요. 근데 하필 그때 전쟁통에도 아이가 태어나듯 조유리 배가 아파버린 거야. 산통이 와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대충 한 5분 10분 만에 애를 낳아. 이거는 미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산후조리원이 필요 없겠다 싶은 장면이 좀 나와요. 애를 낳는데 뭐 바로 일어나고 뭐 걸어댕기고 힘들었지만 힘든 건 애 낳아서 힘든 게 아니고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던 거고, 방금 전에 애 낳았는데 그냥 멀쩡하게 돌아다녀.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산후조리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빼빼 마른 여자애도, 힘없어 보이는 여자애도, 조유리가 체중이 한 40kg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 동안 전재준은 지켰어. 마모루. 할머니는 아기를 받았어. 그때 이제 임시완은 이미 킬을 했고요. 이 새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고 사람들 대가리 숫자가 줄어들면은 상금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미 미션은 클리어 했는데 타노스 오른팔이었던 그 또라이 새끼 있지, 약쟁이 새끼. 걔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있었어. 그러다가
타겟이 보이길래 냅다 그냥 찔렀는데 그게 전재준이었던 거야. 전재준이 엄청 힘들게 할머니와 조유리 그리고 이제 태어난 아이까지 지키고 있었고 잘하고 있었는데 뒷방을 당했어요. 등 뒤를 맞았어. 그래서 임시완이 전재준을 죽여버려요. 조유리가 이제 놀래죠. 나를 지켜준 사람을 이 애기 아빠가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임시완도 놀래가지고 이제 뭐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애기도 있고 지켜주는 전재준도 없고 위급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때 하필이면 양동근이 와. 그 체격에 머리 기내는 걔밖에 없는데 뒤에서 봤다고 모르고 죽인 건 말이 안 돼. 여기서 몰랐다는 현주인지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전재준인지 몰랐다가 아니고 전재준이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지켜주는 상황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리 임시완이라도 어차피 자기는 미션을 했기 때문에 전재준이 자기 아내와 아이를 지켜주고 있는 상태인 걸 알면 안 죽였겠죠. 전재준이 근데 저는 되게 멋지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임팩트가 있어. 아무튼 그 상황에서 하필 양동근이 온 거야. 양동근은 X밥이라서 아직 미션을 해내지 못했어요. 누구 죽여야 돼. 근데 거기 엄마하고 조유리하고 갓난 아기가 있는 거야. 엄마, 이곳은 골목길. 우리 엄마 여기 있어. 저기 조유리도 있어. 이러고 온 거야 양동근이. 양동근 누굴 죽여야 돼. 근데 엄마를 죽일 수는 없잖아. 시간은 근데 얼마 안 남았어. 똑딱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양동근이가 눈이 돌아가는 거야. 조유리 이렇게 보더니 희번득하게 변한 거야. 엄마 나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이러면서 방금 애기를 난 조유리를 당글려고 하는 거야. 당글려고 하는데 뒤에서 엄마가 양동근이를 엄마 엄마가 양동근을 찔러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냐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양동근보다 새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출산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양동근과 엄마의 그 관계가 더글로리에서 그 하고 엄마의 관계랑 비슷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이름 뭐야? 연진이 엄마는 연진이를 사랑하긴 하겠지만 본인의 커리어 때문에 연진이를 지키는 면이 있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감옥에 갔는데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는 연진이를 무시하는 엄마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 관계였다면 연진이 엄마 같은 여자면 연진이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뭐 왈가왈부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설득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양동근하고 양동근 엄마는 양동근도 도박 같은 거 하고 집 같은 거 해가지고 집안을 다 말아먹은 새끼야. 양동근 때문에 빚 갚느라고 양동근 엄마도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야. 양동근도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안 고쳐져 이 새끼. 손 잘라도 도박할 새끼야 이 새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동근 엄마는 아이고 네가 착해 빠져가지고 네가 사람을 어떻게 죽여 막 이러면서 양동근이 공격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대신 하겠다라고 바꾸자고 말했던 거야. 너는 도망 다니는 게 맞다. 왜냐면 넌 너무 착하니까. 항상 아들을 쉴드 쳐줬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아들이 만난 지 3일 된 아가씨를 해하려 하니까 뒤에서 공격해서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게임이 다 끝나고 숙소로 와서 다음에 그 투표를 하잖아요. 다음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O, 하기 싫은 사람들은 X. 다수결에 의해서 X가 더 많으면 이대로 집에 가는 겁니다. 대신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 상금은 작겠죠. 대충 뭐 10억씩 받고 집에 가는 거야. O가 많아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투표를 할 때 할머니가 X를 누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 노파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제발 뭐 저를 봐서라도 더 이상 좀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엉엉 운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은 끝내 밤새 자결하셔요. 아들을 죽인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성기훈이 다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나거든요. 이 연출이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자기를 찌르라고 하지 왜 아들을 죽이냐. 그게 맞아요. 제가 옛날에 그 우리나라 한중 합작 영화 중에 무사 이런 영화가 있어요. 무사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정우성 행님이었는데 천하제일검이에요. 싸움을 존나 잘해.
근데 어떤 여자를 사랑해. 장쯔이였을 거예요. 사랑할 만하죠. 장쯔이를 암살하려고 어떤 새끼가 창으로 장쯔이를 이렇게 찌르는데 천하제일검인 우리 정우성 행님이 거기다가 배대지를 대가지고 대신 창을 맞고 찢어요. 그 엔딩이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쪽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누가 창을 찌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몇 걸음 앞에. 나는 싸움을 개 잘해. 아니 솔직히 싸움을 못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걸 막으려면 창을 찌르고 있으니까 나도 창이 있으니까 창이 없어도 손이 있으니까 그 창을 내 창으로 치는 게 빠를까요? 배를 대는 게 빠를까요? 그 창을 손으로 잡는 게 빠를까요? 내 배를 대는 게 빠를까요? 좀 무조건 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는 게 훨씬 빠르죠. 배 대는 게 훨씬 어렵죠.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치는 게 쉬워. 마찬가지로 양동근이가 조유리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막 진짜 지금 찌르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눈가리가 좀 돌아간 거고 죽여야 돼 걸 먹기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엄마가 나였잖아. 양동근! 돌아보겠지. 엄마 왜 그래? 걔 죽이면 엄마도 죽는 줄 알아. 엄마도 지금 죽어버릴 거야. 그 비녀가 칼이 있었어요. 칼비녀를 차고 계셨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마 등에 장미문신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이러고 경동맥에다 대고 있는 거야. 엄마 진짜 죽어. 그 여자 죽이면. 엄마 그럼 내가 안 죽이면 나 어떡하라고. 엄마를 죽여. 엄마를 어떻게 죽여. 엄마 지금 안 찌르면 엄마 그냥 죽어버릴 거야. 엄마 찔러. 이러고 양동근이 이러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동근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동근아 괜찮아. 이러고 죽었으면 뻔해도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좀 뻔해도 이거 뻔하긴 해. 뻔해도 감동적이었을 것 같고 그 뒤에 죄책감 때문에 양동근을 자결시켜도 되는 거예요. 양동근은 마음이 약하니까. 근데 그 마음 약하고 선하고 착한 할머니가 아들을 찔러 죽이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근데 비녀 한 방으로 사람 그렇게 보낼 수 있긴 함. 그것도 사실 좀 힘들긴 해요. 여러분 뭐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해하진 마시고요.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흉기로 누군가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흉기의 사이즈를 봐요. 사이즈를.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가슴 근처라고 한들 가슴 근처는 좀 안 되긴 하겠다. 배 같은 데를 까딱칼 같은 걸로 공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살인미수가 잘 안 돼요. 살인미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안 나와요. 까딱칼 자체가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 흉기로 인정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칼을 준비해 갔어. 과도야? 작은 과도야. 사각 깎는 거. 그 정도도 약간 미묘? 다퉈봐야 돼요. 근데 사시미 칼을 준비해서 40cm짜리 사시미 칼을 준비해가지고 회를 떠버리면은 이 새끼는 살인미수입니다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치명상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무기 사이즈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하니까. 거라 뭐 줘보라. 껐떡거리나 뭐 이런 걸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적어도 25cm 이상 되는 무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흥분을 하다 보면 가슴을 찌르게 되는데 가슴은 뼈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 죽지 않는다. 심장까지 칼이 도달하지 못한다. 갈비뼈 밑에 배 윗부분 그곳을 통해 심장을 공격해라. 그리고 칼을 놓고 나면은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칼을 돌려라. 그래야 상대가 비명을 지르지 못한다. 그리고 매우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그 비녀가 뭐 잘못 맞으면은 죽겠죠. 죽을 수 있겠는데 좀 빨리 죽긴 했어요. 죽는 건 내 이해 인정. 근데 그 정도 크기로 뒤에서 공격을 했고 무슨 뭐 경동맥 같은 거를 뭐 잘라버리거나 한 것도 아니고 등을 놨잖아. 할머니가 뭐 체중 실어서 두 손으로 이렇게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놨단 말이야. 막말로 칼리스타 창 하나 맞은 거란 말이야. 칼리스타 창 한 대 맞고 뜯기기 해도 안 죽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뭔지 알지? 근데 이제 그 도트댐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죽겠지만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엄마가 갖고 있네. 골목길. 역시 내 아들. 그리고 아까 누가 이제 지적을 잘해줬는데 할머니한테는 비녀 칼이 있었잖아. 근데 양동근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을 지켜주던 전재주는 맨손으로 두 주먹으로 지금 사람 몇 명을 줘 패고 뭐 죽이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양심적으로다가 할머니가 아이템 소매 넣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것은 그 비녀라도 있었으면은 쉽게 좀 싸웠을 거 아니야. 비녀를 자기가 갖고 있어 그거를. 양동근 총 맞아 죽었어? 아 그러네. 아 그러면 현실성 있다. 양동근이 시간 내로 조유리를 못 죽여서 옷겜 애들한테 총 맞아 죽었구나. 오케이 기억났어. 하지만 뭐 바뀌는 건 별로 없죠. 귀속템이라고? 아 오케이 뭔지 알겠다. 엄마가 그냥 스턴만 건 거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하지만 뭐 비슷하죠. 엄마가 죽인 거랑 똑같으니까. 너네는 좀 이해돼? 너네가 만약에 엄마였어, 내가 그 할머니였어, 근데 너네 아들이 애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무고한 애엄마를. 그럼 너네는 너네 아들을 찌를 수 있어? 아, 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리어네이키드 초크 정도일 것 같아. 뭐 애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막으려고 막 붙잡고 별짓은 다 하겠지만 찌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대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있어요. 내 아들이 쓰레기인 거 사실은 알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애써 부정하고 있었어. 그냥 내가 우리 애한테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했고 나쁜 아빠를 만나게 해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렇게 어긋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어. 근데 내 아들이 신생아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내 아들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사람으로 죽어라 라는 심정으로 찔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가 아니고 본능적으로. 마치 잠비 영화에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좀비한테 물렸을 때 얘가 좀비로 변해서 인간성을 잃고 좀비가 되어 돌아다니는 걸 보느니 차라리 지금 죽여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차라리 굉장히 F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임, 저는 개인적으로 골목길 그 게임 있죠. 술래잡기였나요 그게? 술래잡기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했고요. 뭐 연출이나 뭐 상황 같은 것도 재밌었고, 저는 그 할머니가 양동근 찌른 것도 뭐 이해는 좀 안 됐지만 어쨌든 놀래서 좋았어요. 너무 뻔한 걸 계속 보는 것보다는 조금 억지라도 좀 신박한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너무 맨날 봤던 거 보기보다. 왜냐면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니까 맨날 어디서 봤던 거 보는 거보다 차라리 어거지라도 좀 신선한 게 좋긴 해 나는. 그래서 나름 술래잡기 굉장히 재밌게 봤고, 술래잡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는 건 어떤 건 뭐냐면 노래. 술래잡기는 노래가 좋아. 노래가 술래잡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여우야 여우야 꼭꼭 숨어라 이 노래가 나오는데 와 진짜 약간 소름 끼치더라. 나는 그 숨바꼭질을 어렸을 때 실제로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형들이랑 막 동생들이랑 놀이터 같은 데서 실제로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우리도 그 노래를 불렀어. 근데 우리는 여우야 여우야 머리카락 보인다 막 이러면서 불렀단 말이야. 애니까 나도 7살 때가 있었으니까. 와 근데 진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곳에서 그런 톤으로 노래가 나오니까 되게 소름 끼치더라. 나 무서웠어 나. 여우야 여우야 발가락 보일라는 나 몰랐어. 그런 가사가 있는지. 풀 버전을 35년 만에 들어봤는데 진짜 소름 돋았어. 오우 씨발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야 나 같은 새끼가 칼 들고 온다고 생각해봐. 들킴 죽임. 무당은 어땠어 형? 통쾌했어요. 나 무당 싫어하잖아. 시즌2 때도 싫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회장 출신 그 할배 있죠. 할배가 이제 무당을 통수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탈출할 수 있는 곳에서 자기 혼자 도망가 버리죠.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쟁이 새끼가 와가지고 헛것을 보면서 이제 죽여버리잖아. 개인적으로는 그 씬이 통쾌했지만 그 찌질이 약쟁이 때문에 조금 짜증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많이 화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이 기싸움을 한다고 느껴서인 것 같아요. 실제 감독의 의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클리셰나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를 전부 거꾸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동근이 엄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죠. 우리가 편이 갈라질 때. 근데 역으로 엄마가 양동근을 죽임. 임시완이 이렇게 냉혈한 같은 소시오패스 임시완이 딱 한 번 조유리를 자기의 아이를 위한 행동을 하는데 그 한 번 때문에 죽을 거다. 근데 역으로 조유리가 죽었죠. 임시완은 살아나갔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 찌질이 약쟁이 새끼가 약을 먹고 눈가리가 돌아가지고 환상을 보면서 아주 강하고 나쁜 애를 동기어진 정도 할 것이다. 또 이런 클리셰가 많으니까 그런 예상을 했는데 혼자 떨다 뒤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무 뻔하지만 사이다 한 모금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컵을 냈는데, 아 여기 우유요. 아 심지어 미지근하네요. 냉장고에서 꺼내던데 어떻게 미지근하시죠? 이런 느낌. 그거 뻔한 거 우리도 다 알아. 하지만 오징어 게임 자체가 성기훈 때문에 워낙 바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다 한 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컵을 내밀었는데 거기에다가 따뜻한 우유를 따라줘 버리는 그런 기싸움 때문에 여러분이 더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영사가 왜 나온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면 황영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다뤄지잖아요. 작지가 않잖아. 시즌2 때부터 1 때부터 뭐 시작된 거지만 어쨌든 시즌2 때부터 3 때까지 도시어부를 계속 찍잖아. 배 타고 다니면서 계속 섬을 싸돌아다니고 거기 선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유명한 오달수 아저씨를 넣어놨고 형사도 유명한 배우고 최악의 악 재밌게 봤습니다. 저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봤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걔네들이 섬을 찾고 쳐들어가가지고 성기훈하고 랑데뷔를 한 다음에 동맹을 맺고 이 VIP 새끼들을 쳐 죽인다. 바스터즈 같은 거 보면은 바스터즈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매우 뻔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 바스터즈 애들이 히틀러를 포함한 그 독일의 놈의 들을 극장에다가 모아놓고 불을 지르고 거기에다가 화염 방사기에다가 따발총을 줬으면서 그 개같은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굉장히 상쾌한 통쾌한 장면을 넣어서 우리가 그런 장면이 나올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지 이 맛이지 이 사이다 이거 얼음까지 타니까 진짜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잖아. 달리기 하고 마시니까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으로 마셨던 거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바라는 건 뻔해도 그런 맛이었고 어떻게 맛있게 죽일까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뭐 기억나는 거 지금 당장 좀 얘기해 보자면 앨런 페이지였나? 지금은 이제 남자로 살고 있는 그분 있죠. 그분 영화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 그 청소녀들을 좀 이렇게 안 좋은 범행을 이렇게 삼은 나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한테 약간 이성적으로 끌리는 척해서 걔네 집에 간 다음에 걔한테 약을 먹여서 못 움직이게 만들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적출해버려요. 걔가 막 몸은 못 움직여요. 근육은 마취가 됐어. 신경은 마취가 안 됐어도. 너 제발 하지마. 이게 네 X야. 환영해 여자가 된 걸. 뚝. 종성화를 바로 해버려요. 그걸 보면 우리가 뻔하지만 저거지 싶잖아. 모범시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을 6살짜리 딸을 해하고 해친 개 쓰레기 나쁜 새끼가 있어요. 주인공이 제라드 버틀러가 This is Sparta! 그 제라드 버틀러 아저씨가 걔를 잡아왔어. 침대에 묶었어.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보고에서 나온 무슨 성분을 주사했어. 그리고 신경이 깨어나는 주사제를 주사했어. 걔가 목만 움직여. 나한테 뭐 한 거야? 이러니까 네 근육은 이제 움직일 수 없을 거고 대신 네 신경은 3배에서 5배 더 활성화된다. 즉 고통을 3배에서 5배 느낀다는 거지. 이 상태로 이제 팔다리 해체 작업하고 개복 작업하고 보여? 이게 네 소장이야 뭐 이런 걸 해버리죠. 뻔하지만 속 시원하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그럴 것처럼 서사를 쌓았어요. 서사를 안 쌓았는데 그걸 원하면 우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시즌2부터 도시어부를 계속 찍으면서 형사, 그러니까 저기 이병헌의 동생 역할 황 형사의 비중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고 섬을 수색하는 비중을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서 우리한테 그걸 기대하게 만들었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야 가서 달리기 하고 와. 왜? 달리기 하고 와. 그래. 땀 뻘뻘 흘리고 왔어.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주방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막 냉장고에서 막 빠고 뭐야? 마시는 거야? 가만히 있어 임마. 막 얼음 깨진 소리 막 나고 막 탁 윙 소리 나고 막 뭐지 이거 뭐 슬러시인가? 이거 뭐 냉 비빔면인가? 냉모밀인가? 맛있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80도짜리 스튜가 나오는 거야. 토마토 맛으로. 발냄새 존나 나는 치즈 토마토 스튜가 80도짜리가 나오는 거야.
국밥이면 차라리 낫지. 생 닭가슴살 삶은 게 나오는 거야. 음료수는 따뜻한 우유. 최소한 사이다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시원한 걸로. 그래서 기대하게 해놓고 기대를 충족 안 시키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줄넘기 미션이 있어요. 성기훈이가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걸 안 것 같죠? 할머니가 또 스스로 그렇게 떠나셨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더니 정신을 차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에서 흔하게 나오는 게 이 녀석 싸우면서 성장하고 있어. 이 새끼 싸우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이런 거잖아. 이러면 우리가 너무 뻔하고 오글거리지만 소름이 돋잖아. 기아 세칸도 막 이러면서 설마 기아 포스 보잉 이러면 뻔해도 소름 돋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소년이니까. 근데 성기훈이 놈은 멘탈이 나갔어.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크리링이 죽은 것처럼 할머니! 그리고 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 크리링 죽고 나서 손오공이 초사위원이 되어 처음으로 최초 초사위원이 된단 말이야. 그때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후리자 X년이 크리링을 징 죽였어. 징 했는데 죽었어. 보통은 원래 좀 아프잖아. 빵꾸 좀 뚫려있고 이래야 되는데 죽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크리링 죽었어? 이러고 딱 2장 넘겼는데 손오공이 눈이 이상해져. 이러더니 확 하고 이제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초사이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몰라. 말만 들었어. 근데 이게 초사이언이라는 걸 알아. 왜? 전설의 초사이언인이라는 게 있다고 앞에 떡밥을 깔아놨어. 후리자 새끼가 초사이언이 나올까봐 모든 사이언을 다 죽인 거야. 살아남은 게 손오공, 베지터 등등밖에 없고. 근데 얘가 이제 불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초사이언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다가 떡밥을 놓고 떡밥을 싹 뿌려.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초사이언 하나 던져주고 기아 세칸도 기아 포스 한번 던져주고 이러면 우리가 막 좋아 죽는단 말이야. 여기에 막 바늘이 걸려 있는데도 아이고 좋구나 하면서 파닥파닥 한단 말이야. 우리가. 베지터도 죽었어요. 어쩌라고 새끼야. 베지터가 내 친구야. 베지터만 아니었어도 부르마도 내 건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성기훈이가 지금 2편 동안 개정신이었어. 이제 정신을 차렸어. 이제 눈을 떴어.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강하늘도 죽였어. 이 새끼 원래 사람 잘 못 죽이는데 강하늘도 죽였어.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기훈도 이제 뭔가 다르다. 이 새끼도 레벨업이 되는 거야. 드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을 바랐는데 우리가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해가지고 솔로 레벨업 해가지고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이 새끼가 게임을 막 눈 감고도 해버리는 뭐 그런 거 뭔지 알지? 저는 눈 감고도 가요 이러면서 소리로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놀면서 막 통과해버리는 걸 그걸 보고 싶어.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근데 이 새끼만 레벨업을 안 해. 답답했죠. 근데 드디어 이 새끼도 레벨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 이 새끼 멘탈 나갔다 돌아왔겠다. 친구 죽은 것 때문에 멘탈도 세졌겠다. 강한을 죽여서 사람도 죽여봤겠다. 이 새끼 이제 드디어 뭔가 하겠구나. 유리야. 네? 다리 좀 보자. 네? 이거 영 좋지 않구만. 아이를 다오. 아이를요? Believe me. 예? 애기를 줬어. 애기를 안고 줄넘기를 해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 새끼가 이제 변했을 거 아니야. 이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완전히 바뀐 나. 이러면서 넘어갈 줄 알았어. 근데 이 X년은 게임을 2번째 통과하면서 수많은 게임을 해봤으면서 이제는 멘탈도 강해질 대로 강해져야 하고 아이를 아는 책임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넘기를 넘어가는데 빨리 건너! 빨리 야 이 줄넘기가 그렇게 어렵냐 이 다리 하나냐? 내 다리 내놔야? 애가 한 50kg 나가냐? 아니 그 3kg짜리 그 피덩이 하나 안고 줄넘기 그걸 넘어가는데 이 개새끼가 X같이 느리게 가요 진짜. 그러니까 이 년이 456억 받고 총싸움 연습하고 조폭 불러다가 센 척하고 큰 손인 척하고 지랄할 시간에
헬스장에서 PT 받아가지고 3대 500 찍고 주짓수 가가지고 마차도 주짓수 가서 모든 관절기 다 익히고 킥복싱 가가지고 X발 타격기 익혀가지고 전재준이 제가 지켜줄게요. 필요 없어. 어이, 이 게임을 하고 싶은가? 5를 누르고 싶은가? 나를 넘어라. 이래도 모자랄 판에 어디 개병신 같은 쓸데도 없는 총싸움만 연습하더니 신체는 더 나약해진 채로 와가지고 X발 애기 안고 줄넘기 넘어가는데 한 세월이 걸려. 시간 다 써. 그래 놓고 지가 일바로 넘어갔어.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 오니까 이제 어떡하지? 나 조율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오니까 갈 수가 없네. 시간은 계속 가네. 아이고 어떡하지? 싫은 이거 내일 모레 60이란 말이야. 야, 줄넘기 쉽다고. 개나 소나 다 넘어간다고.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다고. 흑자형이면 악이 아니고 조율이 안고 가지. 둘 다지. 나는 줄넘기가 계속 빨라지는 줄. 빨라져. 근데 초반이라 성기훈이 넘어갈 때는 느렸지. 빨라져봤자 느렸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건너오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임시완이 조율이한테 가요. 가서 자기한테 뭐 이렇게 뭐 맡겨줘라 뭐 어쩌라 해. 근데 조율이도 얘도 X발 진짜 목숨보다 자존심인 그런 스타일이야. 뭔지 알지? 지금 다리가 사실 부러졌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뭐 전재준이 본 다음에 이거는 뭐 힘줄이 다쳤겠는데요 뭐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무조건 부러졌어요. 발목이 이만해. 걷지도 못해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상태인데 임시완이 와가지고 나 믿고 나 따라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조율이는 맨날 똑같아. 내가 널 믿으라고? 널 뭘 보고 믿어? 됐어. 이러고 임시완 저리 가면은 아니 헤어진 전남친 전화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숨이 걸렸다고. 심지어 자기 목숨만 걸렸어? 너가 죽으면 애가 죽을 확률도 올라가잖아. 애를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 임시완이 아니라 어디 개새끼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부탁드립니다. 저 살아야 돼요. 애기 살리려면 저도 꼭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임시완이 도와준다는 얘기만 하면 네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옛날에 나 버리고 도망간 건가? 이자를 떨고 있어. 야, 오징어 게임 왔지? 이별 여행 왔어? 장난쳐? 솔로 지옥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들 다 건너가고 이제서야 성기훈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겠어요 말을 하니까 조율이가 그제서야 이렇게 일어나더니 절벽 쪽으로 가더니 나도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이러고 뛰어내림.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만약에 성기훈이 자기를 도와주러 왔다가 둘 다 죽으면 아이 혼자 남잖아. 그럼 아이가 죽을 확률이 올라가잖아. 근데 성기훈이 살아남으면 아이를 지켜줄 확률이 올라가니까 내가 죽겠다 이건 건 알겠어. 그리고 성기훈이 제일 꼴받는 게 또 뭐냐면 그 줄넘기 넘어가는 곳이 공간이 협소해요. 사람 한 명이 딱 지나갈 정도의 길이에 외 다린 거야. 평평하긴 해요. 거기에서 줄넘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줄넘기를 넘으면서 여기를 건너가야 돼요. 정말 다행히 꼬마야 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꼬마야 짱을 쥐어라. 꼬마야 만체를 불러라. 뒤를 돌아라. 그런 건 안 시켰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성기훈 다음으로 건너온 새끼가 갑자기 뒤로 돌더니 자기 뒤에 건너고 오고 있던 사람을 오지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저리 꺼져 이 새끼야 이러면서 길막을 해버려. 길막만 해도 못 와요. 길이 너무 좁아. 사람이 밀려서 돌아갈 수도 없어. 근데 앞에서 마지막 종착점에서 사람 한 명이 오지마 이 새끼야 이거 어디라고 와 이러고 있으면 못 지나와. 그러니까 이 새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기훈한테 어이 456번 여기서 이 새끼들 다 떨어뜨리면 너랑 나랑 200 몇십억씩 뒤졌다 이러고 막 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씨년들아 새끼야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성기훈이 그러지 마 그만둬. 또 씨발 정신병 걸려서 이 개새끼 이거 또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건 정답이 아니야. 자, 나였으면은 아무리 착한 척을 하려고 해도 그 상황에 걸맞는 착한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유비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제갈량 전쟁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죠. 그 둘이
나빠요, 착해요. 착하다는 소리를 듣죠. 왜죠? 상황에 맞게. 유비가 사람을 죽였지만 삼국시대에 맞게 상황을 봐야겠죠. 제갈량은 히틀러처럼 전쟁을 일으킨 전범기라고 불립니까? 이제 북벌한다는 게 결국 전쟁한 거 아니야. 제갈량이 전쟁 일으켰으니까 쓰레기야? 아니잖아.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성기훈은 경계선이라 이게 안 돼요. 최소한 오징어 게임 내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될 건데 이 새끼는 사회에서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래. 그래서 앞에서 사람을 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 그건 정답이 아니야. 여기가 사회면 정답이 아니지. 사람 죽이고 있으면 미친 X지. 근데 여기는 오징어 게임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만 건너게 해주시오. 아 왜? 돈 줄어들잖아. 그럼 내 돈을 너한테 다 주겠어. 그들의 돈도 절반은 주지. 진짜지? 진짜 줄 거지? 확실하지? 이랬으면은 걔가 얘는 불통이요. 오케이. 얘는 통이요. 건너와 빨리. 얘는 불통이요. 이 X를 했으면은 착한 애들 한 대여섯 명 살리고 7명 건너와서 나 사실 지금 한 50억 쓰고 400억 있다. 너 줄게 이 새끼야. 너 가져. 네가 이겼어 이 씨발마. 히히. 해피엔딩이잖아. 근데 이 새끼는 능력은 없는데 대가리도 떨어지는데 모든 정의를 다 실현하려고 그래. 지금 전쟁통에서 모든 정의를 어떻게 다 실현해. 유비 제갈량도 누군가의 희생을 원할 때가 있고 참수를 할 때도 있고 사람을 죽일 때도 있는 거 아니야. 전쟁통이니까. 오징어 게임에서도 오징어 게임에서 맞는 정의를 실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는 다 살려야 돼. 나쁜 놈도 살려야 돼. 이러니까 씨발 뭘 어떻게 뭐 어쩌자는 거야. 능력이 없는데. 만약에 성기훈이 은간우나 존존스야. 아니면은 뭐 김동현이나 야키야마 요시히로마 이런 사람이야. 아니 그러면은 앞에서 어떤 새끼가 밀고 있으면 너 그거 미루지 마. 네가 뭔데? 오 씨발 뭐야? 미루지 마. 너 죽어. 맞아. 아파. 미루지 마. 그럼 자기가 가서 너 뛰어. 안 뛰면 맞고 뛰어. 이런 씨발. 착한 놈. 너 넘어와. 너 아까 나빴어. 너 뛰어. 싫은데? 너 그럼 맞고 뛰어. 로킥 갈겨. 능력이라도 있든가 씨발 새끼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죠? 결과적으로 성기훈은 456명씩 하는 게임에서 1등을 2번 했잖아요. 900명 죽인 새끼야 이 새끼는. 결과적으로 900명 죽인 새끼예요. 심지어 두 번째 게임 참가에서는 456명 다 죽였어요 이 새끼가. 애기는 거기서 나온 애고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인풋이 안 돼. 아웃풋만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벽이 있어. 그리고 그 벽에 자그마한 문이 있어. 자기가 남과 소통하고 싶을 때만 그 문을 열어. 그리고 소리쳐. 난 이 게임을 해봤어. 그건 정의가 아니야. 우린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문 열고 얘기해. 근데 남이 얘기하면 기훈이 형! 문 닫아. 안 들어. 도시락 다 됐어요. 문 끼. 안 들어. 이 새끼 씨 자폐아야 사실상. 남의 말을 안 들어. 지 말만 얘기해. 인풋이 안 돼. 아웃풋밖에 안 돼. 이 새끼는 그냥 스피커야 이 새끼. 조상우가 옳았어. 오징어 게임을 좀 보기 싫은 분들도 마지막 게임만큼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술래잡기도 재밌게 봤지만 바다 나오면 다 넘기세요. 오징어 게임 시즌 3 보는 법 제가 지금 알려드립니다. 바다 나오면 다 넘겨. 성기훈, 눈알에 후점 없을 때 다 넘겨. 요 두 개만 지키면 볼만해요. 하나만 더. 미안해. 북한 여자 나오면 다 넘겨. 요 세 개만 딱 지키세요. 바다 나오는 거 보지 마시고 성기훈 눈알에 초점 없는 거 다 넘기시고 북한 여자 다 넘기시면 볼만해요. 그럼 대충 한 2시간 나옵니다. 영화 한 편 딱 나옵니다. 그러면 뭐 볼 거 있으면 게임만 봐. 게임은 재밌잖아. 나 게임 재밌었어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규영 배우를 좋아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할이 안 좋았던 거지. 왜냐면 그분이 목소리가 죽여줘 진짜. 저는 그 박규영 배우 맞죠? 제 성함은 잘 몰라가지고 박규영 배우가 우리나라 여배우 목소리 1등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탑 오브 탑이에요. 보이스가 진짜 끝내줘. 나중에 무슨 애니 같은 거 저것 좀 했으면 좋겠어. 더빙 같은 거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진짜 좋아. 자, 그래서 줄넘기 게임이 끝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이제 마지막 게임이 남았습니다. 사람이 대충 뭐 한 10명 남았나요? 많이 안 남았어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결승 전에 정장을 입게 하고, 그래서 애기도 좋은 요람에다가 눕혀놨더라고.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줍니다.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성기훈은 그것도 잘 안 먹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배도 부르고 긴장도 좀 풀리고 술도 먹었으니까 막 코를 골면서 쳐잡니다. 마스터가 이병헌이 성기훈을 불러요. 칼을 내밀면서 지금 애들 다 방심하고 있다. 쟤들 다 죽이고 애랑 너만 남으면 결승전을 치를 수가 없다. 결승전 게임의 게임이 애랑 너 둘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너가 우승자가 된다. 해라 라고 하니까 성기훈이 거부해요. 이병헌이 가면을 벗고 얼굴까지 보여줘. 개 놀랄 거 아니야. 아까까지 나랑 같이 게임 하다가 나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이병헌이 알고 봤더니 여기 마스터인 거야. 너무 놀랄 거 아니야. 그랬는데도 거절해요. 왜? 옳지 않으니까. 칼을 가져가서 죽일까 말까 해보긴 하는데 결국 못해요. 이병헌의 과거가 나오는데 이병헌은 그걸 했어요. 그걸 우승했고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 오일남 아저씨의 스카웃을 받은 거죠. 이병헌도. 성기훈이 정의로운 거 같죠? 아니요. 그냥 신이라서 못 지른 거죠.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신이 아니고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은 신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성기훈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을 거예요. 이거는 신념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용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맥박이 느껴지는 이 경동맥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면 좀 더 많아지겠지만, 근데 성기훈은 오징어 게임을 2번째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저는 너무 정신이라. 왜냐하면 만약에 성기훈이 정말로 정의로운 새끼라서 그걸 찌르지 못했다면 그 칼을 버렸어야죠. 그 새끼는 존나 치사하게 최종 게임을 할 때 몰래 그 칼을 숨겨서 갑니다. 정의로운 새끼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척한 새끼지. 그래서 다음날 마지막 게임이 이제 오징어 게임 고공 버전. 되게 높은 구조물이 있는데 네모, 세모, 동그라미입니다. 넓어요. 그 위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한 명만 밖으로 밀어내서 죽이면 돼요.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요. 대충 한 30m쯤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구조물로 넘어갈 수 있는 좁은 다리가 이어지고 건너가면 거기에서 또 한 명만 죽이면 돼요. 3칸이죠. 세 번째 칸에서도 한 명만 죽이면 게임이 끝나고 여러 명이 살아남아도 우승자가 되어서 456억을 엠빵해요. 대충 그때 한 8명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인병 좀 떨어.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타겟이 된 게 성기훈입니다. 아이를 안고 있고 다른 애들은 못된 애들 위주로 남았어요. 좀 피지컬이 괜찮은 홀쭉이 하나, 동그란 애 하나. 그다음에 대기업 회장 출신 그 쓰레기 새끼 하나. 중견기업 회장 출신 쓰레기 새끼 하나. 임시완. 그다음에 개조합인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는 그 부당거래에서 아이를 건드린 나쁜 놈.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리바이 있는데요. 그냥 네 하면 되지 씨가 알리바이 영어 써봐 씨. 했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 동석이. 그 사람 살아남았고 약쟁이 정신병자 새끼 하나 살아남았고.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나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좀 쓰레기일 수 있는데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어. 대충 8명쯤 되죠. 내가 거기 있어. 쓱 봐. 임시완 한 4명까지 가능함. 그 동석이 5명까지 가능함. 그 약쟁이 찐따이 한 3명까지 가능함. 걱정이 없어. 상대가 가능하다는 거야. 봉 들고 있잖아요. 네 무기 내 무기. 실제로 여성분들이 호신으로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호신 전문가들이 쓸데없다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차라리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가 그나마 좀 낫고, 그거 아닐 거면 차라리 호루라기 같은 거 갖고 다녀라. 뭐 칼이나 몽둥이 뭐 이런 거 갖고 다니지 마라. 왜냐면 범인한테 뺏겨가지고 더 쳐맞는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 봉에 씨발 전기통에 안 통하잖아. 그리고 그 봉이 적절하게 뭐 검도 정도의 길이면은 오히려 더 위협적일 것 같아요. 근데 봉이 너무 길어서 너무 느려. 야구바타 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 야구바타 들으면 못 이기지 사실. 근데 봉이 너무 크고 길어서 무겁고 제대로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X밥새끼가 그 봉을 갖고 와도 봉 잡으면 그만이야. 그냥 봉에 전기통 하냐고, 가시 박혔냐고. 네 무기 내 무기야.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이 너무 쉬운데 이거 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거기 있는 악당들 입장에서 거기 악당이 그 뭐 경계선하고 뭐 임시완하고 저기 할배하고 피지컬 괜찮은 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정신 이상한 애는 좀 떨어져 있고 성기훈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였잖아. 얘들이 서로 뭐 수학쟁이 한 명 있었고 뭐 민주적으로 하자 뭐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다고 연병 떨고 있는데 나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만약에 내가 거기 있는 나는 거기 있으면 피지컬이 좋은 2명 중에 1명 정도였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다른 피지컬이 좋은 애를 보고 저기 어차피 얘 X밥 아니에요? 누구든 수학쟁이여도 상관없고요. 동식이어도 상관없고요. 마약쟁이여도 상관없고요. 임시완이어도 상관없고요. 할아버지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5명 중에서 그냥 아무나 얘 X밥 아니에요? 우리 둘이 그냥 하죠? 한 다음에 그냥 나 팬 다음에 던지면 그만이에요. 성기훈이 멀리서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막 이랄을 하겠지. 이 새끼는 소리 공격 하겠지. 음파 공격 의미 없어. 그래서 여기서 그 동식이 던져 약쟁이 던지죠. 여기선 약쟁이 던져 다음 칸 가. 동식이 던져 다음 칸 가. 할배든 임시완이든 던져 끝. 근데 존나 웃긴 게 뭐냐면 그 피지컬이 좋은 2명이 다른 3명하고 작당 모의를 해서 성기훈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니 쟤 상태 이상하니까 쟤를 떨어뜨릴까? 뭐 이렇게 서로 막 합의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합의를 왜 해? 성기훈부터 던져야 돼 라고 하는데 성기훈이 걔 중에서 조금 나아. 거기 동식이나 동석이냐 동식이냐 아무튼 부당거래 걔나 임시완이나 할아버지나 약쟁이나 수학쟁이나 이 5명이 더 약해. 그러니까 너무 많아 사실. 할게. 성기훈이는 그래도 이상하잖아. 쿠데타도 일으켰던 놈이고 주최 측에서 자꾸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고 자기가 옛날에 이 게임 참여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쎄하잖아. 약간 벌꿀 오소리 같은 그런 느낌? 고슴도치 같은 느낌? 내가 이기는데 까지가 박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옆에 햄스터밖에 없잖아 뒤에.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임시완이 좀 기지를 발휘하고 그 약쟁이가 이상한 환상 같은 걸 봐가지고 2번째 단계에 갔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2명만 더 죽이면 돼. 이때 드디어 내가 말한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야. 피지컬이 좀 좋은 애들이 그 동식이 얘가 피지컬이 약하니까 갑자기 빤치를 범죄도시 나왔던 그 아저씨가 빤치를 팍 치고 막 팍팍팍팍 쓰러지고 나니까 야 다리 잡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꽉 잡아 뿌지크 다리 거꾸로 무릎이 반대에 있네 만들고 으아 그리고 나서 성기훈을 보면서 도시락 다 됐어요. 도시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3단계에 가서 이 도시락을 들고 가. 거기서 이 도시락 던지자 이거야. 그러면은 한 뭐 4명쯤 남았으니까 지금 애까지 해도 5명이니까 뭐 대충 한 100억씩 가져가자 이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도시락 작전을 쓴 거야. 근데 갑자기 성기훈 새끼가 도시락을 다 쌓아놨어. 어차피 다리도 불러줬고 어차피 죽어 이 새끼는 그냥 여기 의사 있어? 응급실 있어? 아무도 없잖아. 어차피 죽어. 다리가 이렇게 됐다니까. 근데 때릴 때는 가지도 않았어. 막 때리고 있을 때 성기훈이 만약에 가서 그만 세우라고 막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도시락이 이미 다져지고 있고 도시락이 대가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애기만 안고 괜찮아 쭈쭈쭈쭈 이러고 있는데 도시락 다 됐어요 하니까 갑자기 그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돌지. 정신이 나가지. 할아버지하고 그 피지컬 좋은 사람들하고 성기훈을 보면서 다 똑같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대체 뭐예요? 뭐가 불만이신 거예요? 도시락을 다 쌌잖아요 우리가. 당신 보고 살인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한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이러니까 이 칼을 꺼내더니 공정하지 않아. 제비뽑기 이 X는 이 경계선 자폐 뭐 X발 다 넣어야 돼 이 새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나는 성기훈을 이해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새끼는 도박 중독자잖아. 엄마 병원 갈 돈 갖고 경마장 간 새끼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더라고. 내 생각에 얘는 자폐고 경계선 이하의 어떤 지능 같은 걸 갖고 있는 애야. 그리고 얘는 확률의 신을 믿어. 확률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여기에 약간 똑띠 버전이 누구냐면 그 하비에르 바르뎀 그 사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거기에 나오잖아. 그 아저씨 그냥 단발머리 하고 그냥 또박또박 걸어와. 그냥 걸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한테 갑자기 동전 던져. 아저씨가 놀래지. 갑자기 동전을 던지라 그러니까 예?
왜요? 동전 던져. 동전을 던지라고요? 동전 던져. 앞이나 뒤가 나오게끔 동전 던져. 동전 던지게 해봤잖아. 예, 해보긴 했죠. 근데 이거 제가 왜 해? 동전 던져. 예. 땡. 따라라. 보여줘. 앞인데요? 운이 좋군. 이러고 가잖아. 뒤 나오잖아? 그럼 죽여요. 미친 새끼야, 그 새끼. 뒤 나오면 죽여. 그 소 잡는 그 피슈 그게 있어요. 그걸 죽여요, 그냥. 동전 던지기 시켜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새끼가 살아있는 확률의 신이야. 미친 새끼야, 그 새끼. 나중에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줄게요. 이 새끼의 존나 없어 보이는 너프 버전이 성기훈인 거야. 이 새끼도 확률의 신을 믿는 추종자 같은 새끼야, 이 새끼는. 그래서 돈을 갖고 가. 일단 엄마 돈이든 뭐 와이프 돈이든 애기 학원비든 엄마 병원비든 알바노고 씨발 그거 가져갈 때는 씨발 공정한 거 찾았나 모르겠어. 뭐 어쨌든 돈을 갖고 가. 도박을 하러 가. 홀이요. 다르르렇게 짝 돈을 다 잃어. 까비. 하지만 억울하지 않아. 모두 공정하게 게임했잖아. 이러고 가는 새끼야, 이 새끼는. 엄마 병원비 들고 경마장을 가. 4번 말 다 걸어주세요. 하고 보면서 4번. 까비. 하지만 괜찮아. 다들 공정하게 달렸잖아. 미친 새끼야, 이거. 신이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했잖아. 이 새끼 양심 있는 새끼니까 사람 못 죽이고 못 때리고 하는 거 아니까. 그리고 애 지키려고 하니까 자, 네 손 더럽히지 않게 해줄게. 애기도 살려줄게. 너도 살려줄게. 저 끝에 가면은 돈 공평하게 나눌게. 그게 현재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스트레인지가 와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찾지 못해. 스트레인지가 하고 나온 게 이거야. 이거 해야 돼. 도시락 싼다 지금. 쌀게.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엄마가 삼근 싸고 있어. 아이씨. 딱딱하네. 아니 다 쌌어. 도시락 다 쌌어요. 안 돼. 예? 공평하지 않아. 도시락 다 쌌는데요. 제비뽑기. 이 새끼는 이 새끼 죽여야 돼 진짜. 내가 만약에 거기 가면 쓰고 있는 저격수였잖아. 성기훈 이때 쐈어 나는 그냥. 나 징계 받을게 그냥. 성기훈 쏘고 징계 받을게 그냥. 제비뽑기 그럼 담그기 전에 말하든가. 그니까 씨발 도시락을 다 쌌는데 아니 새끼야 오늘 오전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엄마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기훈아 도시락 다 쌌어. 엄마 오늘 오전 수업이야. 응? 오늘 오전 수업이라 12시에 와. 도시락 필요 없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러게. 이 새끼는 엄마여도 비녀로 찔러요 이 새끼. 그래서 성기훈이 반대해가지고 안 돼요. 이제 도시락 싸던 아저씨가 특히 화가 많이 나가지고 성기훈하고 좀 싸우고요. 진짜 웃긴 게 뭐야. 성기훈이 1대1에 강해요. 진짜 웃긴데 이 새끼는 1대1에 강해 이상하게. 시즌 1 때도 그 결승전에서 이길 줄 몰랐잖아 오징어 게임 할 때. 근데 이겨. 그리고 강하느라고 둘이 이렇게 할 때도 이겨. 여기서 그 피지컬 좋은 아저씨랑 싸울 때도 이겨. 어찌 이겨. 진짜 일기토 전문이야. 뭔지 알지? 무력 99, 지력 12, 정치력 8, 매력 9 뭐 이런 보는 기분이야. 지휘 22 뭐 이런 거. 올돌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쩌 하다가 두 번째 칸에서 임시완하고 성기훈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3명이 남은 거예요. 애기는 VIP들이 결정해서 참가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가 아니면 사실 뭐 어떻게 죽여야 되나 봐. 아무튼 뭐 그런데 3명이 남았어. 임시완이 머리가 좋잖아 이 새끼. 자기 와이프도 죽인 새끼. 애기도 안 지킨 새끼. 세 번째 마지막 칸으로 가는 다리가 연결이 되니까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터벅터벅 다음 칸으로 걸어갑니다. 빨리 가지도 않아. 빨리 갔으면 말렸을 텐데 터벅터벅 걸어가. 마치 말풍선이 떠 있는 것 같아. 씨발 내가 기훈이 형 이길 수도 없고 말해도 통하지도 않을 거고 애기 던지자고 하면 싫다고 하겠지. 내가 아빠니까 제가 보호자니까 던지는 거 허락할게요. 소용없겠지. 저 정의충 새끼. 씨발 제비뽑기 하겠구만. 제비뽑기 하기 싫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 해야겠지. 이러고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성기훈도 별 신경을 못 써. 저 새끼 제비뽑기 할 건가 보다. 제비나 주워야지. 이러고 있어. 근데 이 새끼가 건너가더니 갑자기 철봉을 뽑아가지고 그 외 다리에서 철봉을 이렇게 댄 다음에 넌 못 지나간다. 성기훈이 그제서야 뭐하는 짓이야. 못 지나가. 우리가 못 지나가면 너도 죽어. 그러니까 애만 거기 놔. 애를 여기 논다는 건 네 애를 네가 죽이겠다는 건가? 그건 씨발 네가 알 바 아니고 애기만 놓으라고! 아니 우리 셋 다 찢는 거야. 너 착하지? 착한 사람 병 걸린
기지 너는 놀 수밖에 없어. 애기 놔. 성기훈은 진짜 놔요 애를. 진짜 놔. 미친 새끼야 이거. 혼자 남으면 우승자 아닌가? 아니요. 모든 라운드에서 한 명씩이 죽어야 돼요. 한 명 이상이 죽어야 게임 통과니까 마지막에도 한 명이 죽어야 하니까 한 명만 있으면 못 끝나요. 못 이겨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억지긴 해요. 여태까지 오징어 게임 흘러가는 걸 보면 이병헌이 성기훈한테 칼 주면서 다 죽이면 게임 종료됨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게임 참가자가 없게 되면 한 명만 남게 되면 최종 라운드가 아니어도 우승인 것 같거든요. 여태까지 정황상 정확하게 말로 한 적은 없지만 근데 여기서 갑자기 룰이 바뀌어서 마지막에도 한 명이 죽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마지막 라운드에 가면은 어차피 죽어요. 그래서 성기훈이 어차피 셋 다 죽는다고 하니까 애만 거기 놔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성기훈은 애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면 성기훈이 나랑 애랑 같이 건너가서 나만 죽을게 라고 하면 임시완하고 아이가 살죠. 아빠가 살아있는 게 그나마 돈도 많아졌으니까 이제 원래 임시완이면 쓰레기지만 456억 있는 임시완은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해피엔딩이잖아요. 자, 임시완이 진짜 쓰레기인 게 뭐냐면 이정재의 아이 못 건너오면 어차피 다 죽잖아. 그래서 이정재가 구국의 결단을 내려요. 나랑 아이가 건너가서 아이는 너 주고 내가 뛰어내려 줄게 라고 말을 했지만 임시완이 까는 소리 하지 마. 씨발놈아. 너 저번에도 우승했지. 쿠데타 일으켰는데도 너 살려주지. 너 뭐 있어? 너 주최 측이랑 뭐 있어? 씨발 너 못 믿어. 그리고 네가 왜 그걸 해주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걸 해준다는 건데? 약속을 했으니까. 누구랑 약속했는데? 유리랑. 이 씨발 너 유리랑 뭐 있지? 너 유리랑 화장실 갔지? 씨발야. 더 안 믿어. 그래서 성기훈이 어쩔 수 없이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다리에 놨어요. 성기훈은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애를 그 봉으로 이렇게 옮기고 시간이 다 돼서 다리가 점점 걷어져 가고 있을 때 이렇게 걷어져 가고 있죠. 성기훈이 사체에 꼽혀있던 칼을 뽑고 존나 뛰어서 점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기세로 아까 줄넘기를 했으면 유리가 살았을 거예요. 아까 제가 성기훈이 줄넘기 같이 못해서 짜증났다라고 한 게 성기훈이 이제 50살이야 형 이러는 애들 있었잖아. 마지막에 존나 잘 뛰어. 거의 축지법이야. 그러니까 조율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지. 뛰어 넘어갔어? 오히려 좋아. 봤잖아. 오히려 좋잖아. 자, 1분 전에 성기훈이 뭐라 그랬어요? 나랑 애기랑 너랑 셋이 최종 라운드 나 뿅 푹 꼴가닥 너 애기 우승 오케이? 임시완이 안 믿어서 협상이 안 됐던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됐어. 마지막 라운드에 세모에 성기훈, 임시완, 애기 3명 있어. 이제 성기훈만 뛰면 돼. 그래서 임시완이 얘기합니다. Would you please jump? 그러니까 성기훈이 얘기해요. No! No jump! 임시완이 얘기하죠. 씨 뛴다며! 넌 자격이 없어. 뛴다며 씨놈아. 임시완 말이 맞았어. 너 여기 와서 안 뛸 거잖아 씨놈아. 아니야 내 말을 믿어. 난 약속했다고. 건너왔죠? 자 뛰세요. No. 넌 자격이 없어. 이거 진짜 내용임? 놀랍겠지만 진짜입니다. 성기훈 언제 뛴다고는 말 안 했다. 그래서 임시완하고 성기훈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임시완 개쓰레기 새끼가 애기를 잡고 밖으로 던지려고 해요. 너 새끼 치사하게 칼 들었어. 지는 봉 들었었으면서. 봉이 없어졌어요. 너 칼 들었어. 치사하게. 나 애기 여기 던질 거야. 던질 수 있어. 그 칼은 놓고 가. 이 애기 던질 수 있어. 내가 못 던질 것 같아. 갈 땐 가더라도 칼은 놓고 가. 그래서 성기훈이 칼을 놔요. 자기 애로 협박하는 거 처음 본 뭐 진짜 대박이긴 하죠. 성기훈이 애를 죽일 순 없으니까 칼을 놓고 둘이 이제 결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뒤엉키다가 임시완이 떨어져서 죽고 성기훈이 올라옵니다. 성기훈하고 아이 2명만 남았죠. 근데 앞불사 아차차차차차차 게임을 시작하려면 버튼을 눌러야 돼요. 게임을 시작하고 싶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이 눌리면 15분의 게임 시간이 주어집니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도전 버튼을 안 누르고 임시완이 뒤졌어요.
그러면 방법은 둘 중 하나죠. 성기훈이 스스로 죽든 성기훈이 아이를 던지고 912억을 먹든 성기훈이 벼랑 끝에 섭니다. 그리고 마스터 룸을 VIP 룸을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우리는 말이 아니야. 우린 사람이야. 이러고 뛰어내려버립니다. 성기훈은 약속을 지켰어요. 거기 가면 뛰어내려준다고 했잖아요. 뛰었어요. 근데 너 죽이고 뛸 거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뛰긴 뛰었죠. 약속 지켰죠. 이거 레알임? 진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 명의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갓난 애기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한테 진짜로 456억을 입금시켜줍니다. 이병헌이. 그 애는 누가 키우냐고. 이병헌 동생이 데려간 거 같죠 아마. 태어나니 456억. 그 은행에만 있어도 그 애가 그 돈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이미 액수가 상당히 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도시 어부들이 경찰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북한 여자가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근데 그냥 뭐 넘어가고. 그래서 이병헌이 그 최종 스테이지까지 와서 엘베 타고 와서 아이를 안고 우승자니까 내려가는데 그때 마침 도시어부 동생이죠. 형사가 와서 창문을 총으로 바다다다 쏜 다음에 형! 소리 지르니까 이병헌이 아이를 안고 뒤로 딱 돌아봅니다. 왔네. 혼자야. 그러진 않고 대사 없이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다시 돌아서 그냥 갑니다. 형사가 사실 쏠 수 있었어요. 소총이라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이병헌은 대답이 없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동생 황 형사는 형을 쏘지 못합니다. 형은 동생을 쐈었지만. 그렇게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형사가 아이를 맞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저 여기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핸드폰 봤어요. 아이한테 돈이 입금된 뭐 통장 같은 게 아이 옆에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북한 여자분은 살았고요. 그 놀이동산에서 그림 그리던 그 최지우 씨의 전 남친분 이름 뭐였지?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분도 살았고 다행히 따님도 완치가 돼가지고 건강하고요. 그 북한 저격수가 거기 가서 이렇게 그림 그려달라고 해요. 한 2만 원씩 받고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다가 어디서 보신 분 같은데 목숨을 살려줬는데 뭐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뭐 그 장면 왜 넣는지도 사실 모르겠어. 뭐 잠깐 얘기하자면 그 북한 여자도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왜냐면 그 북한 여자는 혼자서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아이도 뒤이어 탈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저격수는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냥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놀이동산에서 아픈 딸을 케어하면서 기린 기려주는 잘생긴 아저씨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그 아저씨가 정말 로또처럼 우연히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그 아저씨가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그 아저씨를 구해주고 그 아저씨를 구해주다가 자신을 아껴주고 팟캐스트에 초청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해준 거기 오징어 게임 저격수들 그 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병 중에 제일 높은 애가 있어. 이병헌 바로 밑에 오른팔 좀 되는 애. 박희순 배우죠. 그 사람 배신하고 그 사람을 죽여요. 북한 저격수가. 그러면서까지 그 그림쟁이 아저씨를 살려주거든요. 이해가 아예 안 되죠. 아예 이해가 안 되죠. 이진욱한테 진짜 왜 그런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냥 혼자 꽂혀가지고 아니 여태까지 오징어 게임 그 스텝으로 일하면서 뭐 156번 탈락 22번 탈락 여태까지 사람 죽이면서 잘만 살았어. 갑자기 이진욱한테 꽂혀가지고 이진욱 죽일 차례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쏴야 돼. 근데 이제 애매하게 이렇게 안 죽을 것 같은데 맞춘 다음에 뭐 어떻게 지하실로 가게 해서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살려줘요. 이진욱 살려주려고 그 지하실에 있던 사람 5명인가도 쏴 죽이고요. 자기를 아껴주던 그 은인인 부장도 쏴 죽이고요. 뭐 다 쏴 죽여요. 딸 때문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걔는 그 일하고 이 옷가네를 꽤 받잖아요. 원래는 자기 남편이랑 딸이 살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옷가네를 벌어서 그들이 탈북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그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후의 최후까지는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진욱이 잊어도 자기가 옷가네를 벌어서 그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람 수십 명을 죽이면서 이진욱을 살리는 것보다. 그리고 이진욱이 거기 왜 들어왔어요? 딸을 살릴 돈이 없어서 거기 들어온 거잖아요. 이진욱이 거기서 콩팥에 칼 맞고 거기 나가면 총 맞고 나가면 딸이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딸 살리려고 들어온 사람인데 무일푼으로 살아나가면 딸이 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되려면 이진욱한테 돈도 주고 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진욱을 그냥 죽이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저격을 많이 해서 대가리 빵꾸를 많이 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진욱의 딸을 내가 살려주는 게 맞죠. 후견인이 되는 게 맞죠. 기다리 아줌마가 되는 게 맞죠. 근데 딸이 살아있던데 딸이 살아있는 것도 조금 신기하긴 해요. 예. 왜냐면 그 수술비나 이런 병원비 때문에 이진욱이 거기를 참가한 건데 이진욱은 중도에 도망을 쳤기 때문에 상금을 못 받았잖아요. 한 푼도. 딸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딸 알아서 사는데 뭐하러 참가했노? 그렇긴 해요. 예. 참가를 그냥 안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박희순도 계속 물어봐요. 이유가 뭐야? 이진욱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박희순 꼴 받는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감독님이 클리셰 비틀기를 계속 하시면서 쓸데없는 데에는 또 클리셰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박희순이 그 북한 저격수랑 몸싸움을 하잖아요. 치명타를 일단 입혀. 빠바빠파! 이유가 뭐야? 이진욱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야, 파파! 파파! 야! 네 콩팥 하나 뒤졌다. 죽여. 다시 한번 묻지. 이진욱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사랑인가? 이러다 죽어요. 예. 왜 술을 왜 처먹냐고 거기서. 술을 왜 처먹냐고 거기서. 그리고 그 북한 저격수가 콩팥에 칼을 맞았어요. 죽진 않아. 엘리베이터를 자꾸 기어가. 박희순이 그러는 거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러면서 천천히 걸어가요. 칼 들고 뚜벅 죽기 직전. 그 엘리베이터를 타서 뭘 하려고. 엘베 문이 열리는데 거기 총이 있거든. 심지어 박희순도 거기 총이 있는 걸 알아야 해요. 봤거든요. 그 총을 자기가 뺏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북한 여자가 기어갈 때 박희순이 엘리베이터에서 가서 뭘 하려고 하길래 나는 저기 총 있는데? 보고 있는데 박희순은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러면서 느긋하게 가는 거야. 뭐지? 총알 다 썼나? 뭐지? 총 고장났던가? 내가 기억 못하는 건가? 이러고 있는데 엘베가 열렸는데 소총이 떡하니 있으니까 박희순이 그제서야 이런 씨 하고 가다가 다다다다다 하고 맞고 죽어요. 총 깜빡했노. 아까 술 먹어서 필름 끊겼노. 술 왜 먹은지 알았다. 이래서 다시 보기를 해야 돼. 이래서 곱씹어봐야 돼. 리뷰를 해야 돼. 술을 왜 먹이나 했어. 그러니까 시나리오상 북한 저격수가 총을 다시 주워서 박희순을 쏴 죽인다. 썼어. 근데 박희순이 아까 총을 엘베에서 뺏었으니까 총이 거기 있는 걸 아는데 어떡하지? 박희순이 총을 깜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다 위스키? 해가지고 저격수 나 팬 다음에 쓰러져 있을 때 도수 68도짜리 왜 그런 거야? 이준욱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때 필름이 끊겼네. 먹지도 못하는 술은 왜 처먹는 거야? 어쨌든 이유를 밝혀냈다. 근데 술이 되게 비싼 것처럼 보였죠? 뭐 정확하게 술은 잘 모르지만 뭐 대충 막 헤네시 30년 산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존나 비싼 거 막 한 잔에 50만 원씩 하는 거 막 그런 거. 알코올성 치매 빌드업은 상상도 못한. 뭐 나도 방금 알았다. 좀 더 빨리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까비. 글렌 알라카 21이었어? 비싸겠지? 그리고 딱지치는 여자 케이트 블란쳇이라고 하는데 나 사실 그때 엔딩 보고 빡쳐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어서 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토르 누나죠. 케이트 블란쳇.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외모로 유명하지만 토르 누나로 유명하지만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시죠. 연기를 존나 잘하죠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데이비 핀처가 메가폰을 잡고 옛날식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이걸로 했어요. 확성기로 액션 컷 이걸 메가폰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메가폰을 잡는다가 이제 감독한다는 얘기예요. 데이비 핀처라는 이제 대감독이 감독을 하고 케이트 블란쳇이 아마 여주인 것 같고요. 디카프리오가 남주라는 썰이 좀 있습니다. 또 디카프리오가 옛날에 무간도 리메이크작 제목이 뭐였지? 아무튼 그것도 주인공을 했잖아요. 약간 이 동양 쪽의 작품을 리메이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디파티드 연기 좋았죠. 디카프리오는 VIP가 어울림. 그거보다는 디카프리오, 케이트 블란쳇 주연 썰, 데이빗 핀처 감독 유력.
뭐 이건데 디카프리오가 만약에 오징어 게임 리메이크작을 미국에서 찍는다면 Hey, hey, hey! I knew it! 그리고 여자들을 모아 Hey girls, come here, come here. How old are you? I'm 30. You kill, you die. How old are you? I'm 21. Come here, my back. You lie. How old are you? I'm 32. Ew! You kill, you die. Get out. How old are you? I'm 18. My love, come here. 디카프리오가 이제 이걸로 언더 25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언더 25 뭐지? 25명만 나가는 건가? No. Age 25. 한국에도 한번 와야지. 영어야. 내가 영어 못하니까 미안하다. 영어를 해야 그래서 코미디 하기가 좋은데 영어 공부 좀 해야 돼. 헬로 디카프리오. 야야야. 이번 작품에 그 나이로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USA 버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미국 버전에서는 여자의 나이로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됩니다. 25살 기준인데 그 뭐였지? 윤통 에이지? 윤석열 에이지? 윤석열 에이지 기준으로 25 over under? Yeah. Oh yeah. 아메리칸 스타일. 우리나라가 오징어 게임 종주국이니까 그 정도는 넣어주자고. 윤통 나이 같은 거 넣어주자고. 형 영어 강의 하나 추천해줘. 할인 중이라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정가가 되면 그 가치에 맞는 값을 치르고 제가 영어 강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2년째 할인 중이어가지고 제가 못 사고 있어요.